자, 지금 HLB 거의 한 7% 가까이 빠지고 있죠. 자, 어제 올렸던 부분들 완전히 크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아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HLB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12월이죠. 자, 12월 달이 되면은 이 큰손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매년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나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양도세가 수익금의 이 20%에서 30% 수준 그 정도 되죠.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26일이 이 주주명부 폐쇄일이죠. 자, 그런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만 되면은 이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상당히 매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손 개인들은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 물량을 덜어내죠. 덜어내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가 1월쯤에 12월 26일 이 기준일을 넘기고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물량만 남기고 물량을 덜어낸 후에 다시 그 기준일이 지나면 1월쯤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나타나고 있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12월 달에 하락폭이 큰 그런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0% 정도 12월 달에 하락을 한 그런 종목들은 1월 달 되면 22% 정도 상승하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알았죠. 알았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치고받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이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이 큰손 개인들의 물량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또 메이저들은 그런 부분을 또 놓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또 물건 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개인들의 투자가 많이 몰려 있죠. 제약 바이오 쪽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쉽사리 좌지우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은 이미 기업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라도 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잡고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양도세는 회피는 해야 되겠고, 근데 팔려고 하는데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 상당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그런 물량이 나올 때 공매까지 쳐서 같이 이렇게 뿌려버리면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을 공매 세력들은 상당히 이용을 하려고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한번 올려주고
오늘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죠. 내리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외인 기관들이 이렇게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추세가 하락 추세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에라도 좀 팔아야 되겠다 하는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상당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26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자, 그런 부분에 또 이런 공매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 나오는 부분, 양도세 회피 물량 그런 부분에다가 공매까지 같이 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HLB도 마찬가지고 지금 웬만한 이런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주가를 상당히 많이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이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큰 손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회피 뭐 이런 부분하고 크게 관계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또 기업의 가치의 성장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거꾸로 많이 흘러내렸죠. 고점 대비해서. 자, 이렇게 크게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양도세 회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크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위치에서 내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지금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로 적어도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15만 2천원 수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보세라닙이 지금 보통 약이 아니죠. 보통 약이 아닙니다. 이 항암계에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엄청난 약물이죠. 자, 그거 가지고 중국의 항서제약이 시가총액 앞자리가 바뀌었죠. 7조에서 67조로 앞자리가 6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게 리보세라닙의 이 가치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 뭐 몇 개 있는 거 그거 뭐 4년 동안에 주가 변화 하나도 주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좀 성장했다고 치면 그걸로 2배 갔다고 쳐도 50조 정도의 가치는 리보세라닙 하나가 다 만들어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주가보다도 엄청나게 내려와 있고 시가총액은 이제 5조도 되지 않죠. 4조 얼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위치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겁을 낸다거나 자,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이제 공매 세력들도 상당히 이제 갚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저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갚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든 말든 해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FDA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딱 나면 그때부터 공매 세력들이 갚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계속 찍어 누른다고 해도 계속 가다가 승인이 딱 나버리면 바로 옆에 항서제약 시총까지 그냥 로켓처럼 쌓아 올리겠죠. 자, 그럴 때 상당히 공매에 지금 쳐놓은 그런 물량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줄 거다. 그때는 이제 엄청난 아군이 되겠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최대의 이런 연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내렸구나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다. 걱정을 하면서 바라본다는 거는 지금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내가 얼마에 팔 거냐? 저는 말씀드렸죠. 500만 원에 팔 거라고. 그게 시가총액 200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에서 6년, 5년에서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50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별반 차이 없죠. 차이가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렇게 길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양군 회장은 재벌이 되어 있겠죠. 서정진 회장도 본인이 그렇게 재벌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쨌거나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이 돼 있죠. 진양훈 회장이 그 부분 다시 꿰차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 그냥 숫자가 좀 왔다 갔다 바뀌고 있구나 그런 마인드로 좀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겁니다. 단기로 지금 보면서 하면은 상당히 애가 타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들이 또 숨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